안녕하세요. 63세 주부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하루를 겪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을씨년스러운 오후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3년 전 지민이가 떠난 후로 이런 날씨만 되면 마음이 무거워지거든요.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죠. 그때 발밑에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언제 놓고 간 걸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CCTV도 없는 외진 곳이라 더욱 불안했습니다. 봉투를 집어드는 손이 떨렸어요.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편지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한참을 그냥 바라만 봤어요. 열어봐야 할까? 망설임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호기심과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뜯어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어요. 지민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깁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민이는 3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아들 이름이거든요. 누가, 왜, 어떻게 우리 아들 이름을 알고 이런 편지를? 손이 덜덜 떨리며 편지를 놓쳤습니다. 편지를 다시 집어들고 끝까지 읽어봤어요. 곧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편지를 얼른 감추고 문 쪽으로 갔어요. 누구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 씨 댁 맞나요?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지만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키 큰 청년이 깊이 고개 숙이고 서 있었어요. 깔끔한 차림새에 진지한 표정. 실례합니다. 정말 지민 씨 댁이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맞긴 한데 누구시죠? 우리 아들을 어떻게 아세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어요. 그 청년이 두 손을 모으며 더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김도연입니다. 지민 씨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특별한 인연. 의아해하며 되물었어요. 지민 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신 분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인생을 구했다고요? 무슨 말인가요? 점점 긴장이 고조됐어요. 군대에서 지민 씨를 만났습니다.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어요. 군대라는 말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범했을 때 지민 씨가 저 대신 나서 주셨습니다. 대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무거운 대가를 혼자 짊어지시면서도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어요. 밖에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낯선 사람을 쉽게 들릴 수는 없었죠. 낯선 분을 집에 들이기는. 주저했지만 그 청년의 절박한 표정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부디 기회를 주세요. 그 진정성 있는 목소리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아요. 들어오세요. 하지만 오래 걸리면 곤란해요.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청년이 깊이 인사하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아까 현관 앞 편지 당신이 쓴 거 맞죠?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이름을 함부로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방법 말고는 그럼 정확히 우리 지민이와 어떤 사이인지 말해보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 청년이 숨을 크게 들이쉬며 저는 부대에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죄를 저질렀다고요? 무슨 죄인데요? 점점 심각해지는 분위기에 긴장했어요. 군 규율을 심하게 위반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로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지민이가 지민 씨가 저를 감싸 주셨어요. 제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말에 머리가 띵해졌어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당신 잘못을 대신 맞습니다. 지민 씨가 저 대신 모든 처벌을 받으셨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당신 때문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청년이 무릎을 꿇으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늦었잖아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이 죄책감을 안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요. 그 청년의 절망적인 표정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럼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신병 때부터 적응을 못했어요. 자꾸 사고를 쳤죠. 그러던 중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중요한 군사 장비를 제 실수로 파손시켰어요. 몇 천만 원짜리 장비였어요. 군검찰 수사까지 들어갈 정도의 대형 사고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어요. 그때 지민 씨가 나타나서 자기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자처해서 책임을 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민이가 어떤 처벌을 받은 거예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6개월간 영창, 계급 강등, 전과 기록.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요? 끝까지 말해보세요. 정신적 충격으로 상담 치료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우리 지민이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하지만 끝까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이 메었어요. 저도 알았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우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녁 후에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지민 씨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그 청년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같은 부대 출신 선배 통해서 주소를 알게 됐어요.
3년간 망설이다가 오늘 용기 내서 찾아왔습니다. 3년이나 뭔가 이상했어요. 혹시 다른 이유라도 있나요? 단순 사과가 아니라 그 청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 불안감이 증폭됐어요. 지민 씨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정확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혹시 결혼은 하셨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민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럼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살고 계시나요?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그 청년도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민이는 목이 메어 말하기 힘들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 그 청년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년 전 겨울 눈이 많이 온 날이었어요. 출근길에 큰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 청년이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쌌어요.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네요.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린 거네요.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 청년이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눈이 새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았더라면 진작 찾아와서.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요? 지민 씨한테 사과할 기회도 없이. 우리 지민이 군대 이야기를 더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우리 아이 모습을 듣고 싶어요. 청년이 눈물을 훔치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민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배들을 친형처럼 돌봐주셨어요. 누군가 실수해도 절대 화내지 않으시고 항상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늘 가족 이야기를 하셨어요. 특히 어머님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처럼 착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빨리 전역해서 효도해야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월급도 거의 다 집으로 보내셨어요. 본인은 라면으로 때우면서도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라고 하시며 집에 돈을 보내셨어요. 정말 대단한 효자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지민이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그런 아이가 당신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생 이 죄를 지고 살겠습니다. 그럼 우리 지민이가 당신을 원망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이 걱정스러워 물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끝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제가 자책할 때마다 괜찮다.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라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분의 희생으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어요. 전역할 때까지 무사했나요? 네, 지민 씨 덕분에 무사히 전역했어요.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찾아온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오늘이 지민 씨 생일이거든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빡한 날을 기억하고 있다니. 생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늘 이야기하셨어요. 생일이면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신다. 그 미역국 맛이 세상 최고라고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거든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지민 씨를 제대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찾아와서라도.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기억해주는 사람이 또 있다니. 어머니로서는 정말 감사해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민 씨는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주셨어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두 번째 인생이요. 네, 그 사건으로 저는 완전히 망가질 뻔했어요. 하지만 지민 씨가 구해주셔서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전역 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지민 씨가 구해준 인생을 헛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작지만 회사도 다니고 결혼도 했어요. 결혼하셨다고요? 그럼 가정이 있으시구나. 축하해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은 아내를 만났고 최근에 아이까지 태어났어요. 모든 게 지민 씨 덕분이에요.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 지민이가 도와준 보람이 있겠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네, 그래서 더욱 죄송하고 감사해요. 지민이도 하늘에서 당신이 잘 사는 모습 보고 기뻐할 거예요. 그 아이는 원래 남 돕는 걸 좋아했거든요.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혹시 지민 씨 무덤에 찾아뵐 수 있을까요? 직접 인사드리고 싶어서. 그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진심이 느껴져서 승낙했습니다. 그럼요. 이따가 함께 가요. 지민이도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할 거예요. 정말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 청년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원래 지민 씨께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인데 이제는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군복을 입은 지민이와 그 청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들어 있었어요. 둘 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지민이의 밝은 얼굴이었어요.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궁금해서 물었어요. 부대 창설 기념일 행사 때 찍은 거예요. 그 사건 이후 처음으로 지민 씨와 함께 웃을 수 있었던 날이에요. 이런 소중한 사진을 저한테 주시면 어떡해요? 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니 괜찮아요.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편지도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지민 씨께 쓴 편지인데 이제는 전할 수 없으니 어머님이 대신 읽어봐 주세요. 정말 고마워요. 오늘 이렇게 와서 지민이 이야기해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짐을 조금 덜 수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런 좋은 일을 했다니 어머니로서 자랑스러워요. 정말 기특한 아이였구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무덤으로 향했어요. 그 청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국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저는 지민이가 좋아했던 과자를 챙겼습니다. 가는 길 내내 지민이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었어요. 지민 씨는 정말 책임감이 강하셨어요.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솔선수범하셨죠. 더 많은 지민이의 모습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후배들이 힘들어하면 밤늦게까지 상담해 주시고 가족같이 돌봐주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니 지민이가 더욱 그리워졌어요.
무덤에 도착해서 그 청년이 깊이 절했어요. 지민 씨,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했고 감사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지민 씨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어요. 그 청년이 편지를 꺼내서 읽어줬어요. 지민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 당신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와서 그 청년이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많이 덜 수 있었어요. 라고 인사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앞으로도 가끔 안부 여쭈어도 될까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싶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어난 아이 이름을 지민이라고 지었어요. 지민 씨를 기리는 마음에서요. 그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지민이 이름이 이렇게 이어진다니. 눈물이 났어요. 나중에 아이가 좀 더 크면 어머님께 인사시키러 오겠습니다. 그 청년이 떠난 후 혼자 앉아서 오늘 일을 정리해 봤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화도 났지만 결국은 우리 지민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였는지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그 청년이 준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정말 진심이 담긴 글이었어요. 지민이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겠다는 다짐이 가득했어요. 문득 오늘이 지민이 생일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어요. 그동안 너무 슬퍼서 제대로 챙기지 못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미역국을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엌에 가서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지민이가 가장 좋아했던 그 맛 그대로요. 끓이면서 계속 지민이 생각이 났어요. 다 끓은 미역국을 식탁에 올리고 두 그릇을 준비했어요. 하나는 제 것, 하나는 지민이 것. 예전처럼 함께 생일을 보내는 것처럼 차렸어요. 생일 축하해, 우리 지민아. 오늘 너의 좋은 친구가 찾아왔더라.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구나. 조용히 말했어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짠맛이 났어요. 눈물 때문인지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이제 그 청년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우리 지민이가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알게 해줘서요. 그리고 지민이를 기억해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앞으로 그 청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민이를 함께 기억해 나가고 싶어요.